야, 잠깐만. 약간 내공이 느껴지시는데? 입신 중정. 자, 개보하면은 오른발에 체중을 얹고, 자, 기세하면 편안하게 쭉 들었다가 무릎을 살짝 낮추면서 편안하게 쭉. 무릎도 되게 아팠는데 많이 나아지고 좀 하체가 좀 많이 단단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왼쪽 다리 수술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겨울 되면 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픈데 태극권 하고 난 뒤에는 좀 관절이 풀려서 걸음을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자연스럽고 덜 통증이 덜하다. 이게 있었어요. 몸으로 들어서 11자로 열고 체중 이동. 편안하게 들어 올렸다가 네, 떨어뜨리고. 좀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느리고. 약간 나무늘보 네, 생각나지 않아요? 나무늘보처럼 근데 너무 느리게. 근데 갑자기 이소룡처럼 뭐 이렇게 빠르면 그게 더 따라하기 힘들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로 이제 늘 바쁘게 살다가 이제 그럼 느린 동작, 또 정적인 동작에 답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끊임없는 체중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동이거든요,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는 그 체중 이동, 하체, 이게 버티는 힘과 같이 어우러지면 진짜 우리가 그 관절에는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피트니스를 처음에 끊을 때 선생님이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걷는 동작. 체중 이동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한 발 한 발 하면서도.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오른발로 체중을 얹고 몸으로 11자로 발을 열고요. 체중 이동. 살짝 굽힌 자세에서부터 일어나면서 들어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힐 때 같은 속도에 맞춰서 떨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들어 올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속도에 맞춰서 떨어뜨리고 몸으로 들어 올리고 몸으로 떨어뜨리고. 사실 저렇게 천천히 하는 운동, 전에 얘기했잖아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벽을 미는 운동. 이런 것들은 그만큼 근육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운동으로 보면 반스쿼트 자세랑 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무릎을 보호하는 대퇴사두근을 좀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되겠죠. 오른발 여시고 체중 이동. 당겨와서 정면. 허리 트는 힘으로 발을 내고 감았던 몸을 풀면서 하나, 뒤로 체중 이동 감고 둘, 다시 한번 하나, 몸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 체중을 버티는 과정에서 이렇게 버티기, 저항성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요. 근육의 세포 수가 줄어들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 섬유질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딱딱해집니다. 자, 딱딱해지면서 근육이 좀 단축이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앞에 있는 그 무릎 관절을 당기면서 앞에 있는 관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버티는 동작을 할 때 허벅지가 버티면서 근력이 향상이 되면서 반대에 있는 그 뒤에 햄스트링 근육들이죠. 이 뒷다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당겨질 거 아니에요. 이완이 되니까 이 동작도 크게 도움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10분씩만 3번을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하니까 관심이 확 갑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버티기 하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또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릎은 괜찮지만 이 어깨가 조금 결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깨, 손목. 이런 동작이라면 뭔가 어깨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십견처럼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태국권이 추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70세에서 79세 사이의 노인분들에게 이 태국권 동작을 1년 동안 운동하게 했더니 노인의 83.2%에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가사노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태극권을 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무릎 골관절염 통증 척도가 약 2배 낮았고요. 골관절 유연성은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태극권 선생님이 했던 그런 동작들은 간단하니까 기억해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관절염도 관절염이 있는 조직을 회복하려면 충분한 혈액과 체액이나 산소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태극권은 관절도 강화시키는 운동이지만 천천히 심호흡하는 거, 지금 안 보이는 게 호흡이거든요. 그러면 심폐를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또 혈류가 개선되면서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 공급이 잘 되면 관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주변 혈류의 개선이 되니까 아주 좋고 관절염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철 무릎 만드는 여러 가지 비법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엄지의저항에서 관절 건강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관절염 유병률이 여러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인의 관절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관절염 유병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거 약간 의아하긴 한데 한국인의 관절이 유독 약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국인 특유의 자식 생활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한쪽 발을 올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의자 위에서 양반 다리를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찔린다. 자식 생활 문화에 조금 익숙해 있고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무릎 주변에 혈류의 흐름이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무릎 연골에 좀 무리가 가게 되고 이게 이어지면은 당연히 관절염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절 건강 더 늦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골 무릎, 심장과 뇌까지 병들게 한다? 사실 뭐 저희 여기는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걷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걷거나 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요, 무릎 관절염을요, 인간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실질한 통계에 의하면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사망 확률은 16% 높고요. 그리고 뇌경색의 발병률은 28%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보면 아픈 거에 다 천차만별이 어떤 사람은 망치로 딱딱 때리는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늘로 콕콕 찌른다 그러고 이런 통증이 왜 이렇게 제각각 다들 이렇게 아픈 건지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관절 표면이 매끄럽지 않는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연골이 손상이 오고 그러면 관절도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관절이 거칠어지면 그 관절 측면에 있는 부분에 뾰족한 돌기가 형성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골극이라고 그럽니다. 골극? 오, 어머 정말 갈고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돌기가 이제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막 찌릿찌릿하죠. 예, 거친 골격이 있으면 결국 가동법이 무릎이 움직이는 각도가 아주 좁아지면서 그 부위가 툭 떨어져 나온다든지 또는 부서지게 됩니다. 아유. 그러면 골격 조각이 결국 관절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을 자극해서 아하. 염증과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제가 거칠어진 관절 표면이요,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매끈한 오아시스를 골격이나 손상이 없는 정상 관절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두 관절이 아무리 마찰이 되어도요, 별 손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죠.
그런데 요철이 있는 오. 오아시스를 골극이 생기고 거칠어진 비정상 관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관절끼리 부딪히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관절끼리 마찰이 생기자 갈려. 가루가 부서져 내리고 또 갈려요. 얼마나 아플 관절이 거야. 더 손상된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뼈 같다, 내 뼈 같아. 뼈를 어우, 깎는 통증이다. 진짜. 어우 끔찍해요.